안녕하세요. 내항침매성 폴리아릴 에테르 기반 초분자 나노마이슬의 세포 내입 약물 운반체 역할에 관한 논문을 리뷰할 화학과 한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연구 목적과 연구 배경에 관해 간략히 소개한 후 실험에 사용되는 주된 물질과 주된 물질 준비 과정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리고 실험에 대해 결과 및 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태어나서 한 번도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류는 바이러스와 가장 오래 전쟁을 지속하고 있고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치료약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은 체내에 화학 물질을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항암제입니다. 항암제는 1차 항암제와 2차 항암제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1차 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세포 독성 항암제로서 일반 세포도 공격할 수가 있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노 물질을 통해 항암제를 암세포에만 전달시킬 수 있다면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독소 루비신은 토포이소머레이즈2를 차단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1차 항암제로서 세포 독성 항암제입니다. 때문에 이를 본 논문에서 연구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필요한 기능은 나노 입자에서의 약물 방출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원하는 표적, 즉 암세포로만 약물이 전달되게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암세포의 자극에 반응하여 약물이 방출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되어진 물질로는 리포솜, 고분자, 나노물질 등이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덴드리머를 사용하였습니다. 덴드리머는 매우 규칙적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3차원 형태의 분자입니다. 또 분자량과 구조를 예측하고 제작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약물 전달에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그림은 본 논문에서 연구에 사용된 덴드리머 두 종류입니다. 앞으로 덴드리머 1은 D1이라고 하고 덴드리머 2는 D2로 칭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험에 사용된 덴드리머의 준비 과정입니다. 우선 화합물 1번, 2번으로부터 화합물 3번, 4번을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THF 50ml에 화합물 1번, 즉 2-2 메톡시 에톡시 에틸 알코올 25ml와 NaOH 그리고 물 THF를 0도씨에 드랍 YG 시킵니다. 이 혼합물을 30분 더 교반시킨 후 50ml의 THF에 토실 클로라이드 35g도 드랍 YG 시켜 첨가시킵니다. 여기서 70도씨에서 2시간 동안 교반한 후 혼합물을 얼음물 위에 붓습니다. 이 용액은 디클로로메탄을 통해 추출하고 황산 나트륨으로 건조시킨 후 모든 휘발성 물질을 증발로 제거시켜 화합물 3을 산출합니다. 여기서 화합물 4번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 화합물 2번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합물 3번, 4번으로부터 5번, 6번을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DMF 30ml에 용매로 트리포 다이하이드록시 벤즈 알데히드와 화합물 3, 탄산칼슘을 넣고 원형 바닥 플러스 100ml에 넣고 70도씨에서 24시간 환류시킵니다. 이 용매는 회전 증발기를 이용해서 가마파에서 제거하고 고체는 에틸 아세테이트에 넣은 다음 물로 세척한 후 유기층을 Na2SO4 위에 건조시킵니다. 여기서 가마파에서 유기용매를 제거하고 정상상으로 실리카겔을 용액으로 CH2Cl2에 3% 메틸 알코올을 사용하여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된 생성물을 기름을 공급하여 순수한 생성물을 얻었습니다. 이후 화합물 6도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수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번 덴드리머를 화합물 7번과 5번을 통해 합성합니다. 메틸알코올 20ml, CHCl3 20ml를 용매로 하여 100ml 원형 바닥 플라스크에 컴파운드 7번 그리고 화합물 5번을 취합니다. 이 용액을 48시간 동안 환류시키고 이 용매를 동일하게 가마파에서 증발시켜 고정상으로 실리카겔을 사용하여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 고체 화합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합물 7번과 6번을 더해 2번 덴드리머를 합성합니다.
화합물 7번과 화합물 6번을 메틸알코올 20ml와 CHCl3 20ml에 넣어서 100ml 원형 바닥 플라스크에서 48시간 동안 환류시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감압하에서 증발한 후 정상상으로 실리카겔을 이용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순백색 화합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과 실험 결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D1과 D2의 SEM과 TEM 사진입니다. A는 D1 덴드리머가 그물망 같은 구조를 형성하고 B에서는 D2 덴드리머가 구형 조립체를 형성함을 볼 수 있습니다. C와 D에서는 D1의 다운산 지수 PDI가 0.67, D2는 0.34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D2 덴드리머의 균일한 구형 나노마이셀의 형성을 보여주고 D2 덴드리머에 에탄을 첨가함으로써 조립체의 형태 및 안정성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고 조절이 가능한 자기 응집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D2 덴드리머는 효과적으로 자기 조립할 수 있고 안정한 나노마이셀을 형성할 수 있는 반면 D1 덴드리머는 안정한 개를 형성하는 덴드리머인 것으로 파악되어 독소로비슨을 전달할 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D2 덴드리머만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약물이 방출되는 것을 표시한 표와 세포 독성을 비교한 그래프들입니다. A를 보면 D2 독소로비신에서 독소로비신의 누적 방출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코르스마이어 페퍼스 방정식을 이용해 계산되었고 자유 독소로비신과의 방출률을 비교하는 그래프입니다. 캡슐에 들어간 즉 D2에 들어간 독소로비신의 50.55%는 pH 7.4에서 80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방출을 확인하였고 이에 반해 자유 독소로비신은 50%가 첫 10시간 이내에 방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B에서는 독소로비신을 로딩하지 않은 D2 덴드리머만을 이용해 세포 독성을 확인해 보았는데 낮은 농도에서는 괜찮지만 적당히 높은 농도에서는 가벼운 세포 독성을 관찰하여 추가 연구를 위해 이 값보다 훨씬 낮은 농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림 C에서는 MTT 분석을 사용하여 D2 독소로비신과 프리 독소로비신의 항증식 효과를 평가하였습니다. 여기서 항증식 효과를 절반 감소시키는 IC50의 값이 자유 독소로비신보다 D2 독소로비신이 2.7배가량 낮아 세포 내 침투가 D2 독소로비신이 매우 유리하고 효율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세포에 대해 연구해 보았을 때 IC50 값이 훨씬 높고 높은 농도에서만 독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여 D2 나노마이셀이 생체 적합적이고 일반 세포에 대해 독성을 띠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포 내 흡수를 검증하고 정량하기 위해 형광 현미경을 이용하여 세포 흡수를 시각화한 사진입니다. 이는 MCF7 세포를 사용하였고 이는 1열에는 아무것도 없는 대조세포 그리고 2열에는 20mg의 D2 독소로비신, 3열에는 자유 독소로비신으로 4시간 동안 배양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A에서 C는 세포가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조 사진이며 D에서 F는 팩스트로 염색된 세포 핵을 보여주고 그리고 G에서 I는 독소로비신이 갇힌 세포에 의해 표시되는 즉 빨간색이 적색 형광이 표시되는 사진이고 J에서 L은 형광의 병합된 이미지 배율이 20배로 확대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H의 사진은 더 밝고 핵에 잘 축적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유 독소로비신에 비해 D2 독소로비신이 더 효과적으로 세포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D2 독소로비신의 흡수를 정량화한 사진으로 마찬가지로 자유 독소로비신에 비해 D2 독소로비신이 세포 내 흡수가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2 독소로비신의 형광 강도가 프리 독소로비신보다 높은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에서는 D2 독소로비신의 세포 내 흡수 메커니즘을 알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카볼레를 매개하는 엔도시토시스 억제제인 제네스테인은 D2 독소로비신의 세포 흡수를 거의 완전히 억제한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아밀로라이드도 어느 정도 억제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D2 독소로비신은 카볼레에 디펜던트한 엔도시토시스를 통해 세포에 흡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약 및 논의입니다. 나노물질, 특히 양침매성 덴드리머를 이용하면 세포 침투에 보다 효과적이고 생체 적합성이 높은 약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농도에서 세포 독성을 보이는 것에서 아직 보완할 점이 있지만 지속적인 약물 방출을 확인하고 원하는 표적물의 접근을 가능함을 확인하였을 때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